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링크패드 어디까지 써봤니?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는 단넷대부의 남정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링크패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링크패드는 상용 유틸리티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고,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쪽이 유리한 그런 유틸리티인데요. 굳이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패드를 한번 영접을 해보시면 이 툴 없이는 단넷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좀 많이 귀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링크패드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혹은 라이더 같은 그런 IDE를 켜서 물론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 좀 더 호흡이 짧으면서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작성한 그 간단한 그 코드가 일단 잘 작동하는지 POC를 하는 단계에서 이 링크패드를 사용하시면 무척 유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싶은 코드만 즉석에서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어셈블러와 정규 표현식 테스트 도구가 모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코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용 버전을 구입을 하시면 프로 버전을 구입하시면 코드 자동 완성이 활성화가 되고, 디벨로퍼 버전은 유게 패키지 참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디버거 지원까지 추가를 하시면 완전한 기능을 다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투자할 만큼 값어치를 하는 흔치 않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패드는 이제 저와 같이 글로벌에서 이제 MVP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께서 개발을 하신 그런 유틸리티인데요. 실무에서 단넷 개발을 할 때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 그런 유틸리티여서 저는 이제 이 유료로 구입을 해야 되는 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링크패드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업에서 아직까지도 단넷 프레임워크 2.0대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언급을 드리면, 제품의 지원은 벌써 종료됐습니다만 링크패드 2를 사용을 하시면 단넷 프레임워크 3.5를 대상으로 2.0부터 3.5까지 해당되는 기능을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 4.0과 4.5를 타겟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링크패드 5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만, 단넷 프레임워크 4.5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링크패드 4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4 역시도 제품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그러니까 2.0부터 이제 4.8에 이르기까지 상관없고 4.8을 타겟으로 해도 괜찮으시다면 링크패드 5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넷 프레임워크용으로 나온 링크패드의 가장 최후 버전이자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넷 코어 3.1과 단넷 5 이상을 타겟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링크패드 6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링크패드 6가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버전이기도 하고요. 링크패드를 실행을 하시면 크게 세 가지 모드로 실행 체계가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익스프레션이고요. 또 하나가 스테이트먼트, 나머지 하나가 프로그램인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익스프레션은 코드의 실행 결과가 하나의 값이나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상수값이나 어떤 조건식이나 계산식 혹은 그 펑티 대리자의 실행 결과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줄로 표현하는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의 끝이 세미콜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익스프레션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링크식으로 혹은 SQL 구문으로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돌려볼 때 이 익스프레션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여러 줄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코드의 뉘앙스는 C# 9.0의 TLP나 C# 스크립트랑 비슷해서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클래스나 구조체, 인터페이스, 대리자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써야 된다면 메인 메서드와 함께 프로그램 모드로 선언을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적당히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링크패드 4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표준 C# 컴파일러랑은 다르게 메인 함수에서 곧바로 async await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C# 컴파일러, 그러니까 C# 언어의 버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링크패드 나름대로의 실행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링크패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링크패드 6부터는 C# 9.0의 TLP가 아직은 지원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메인 함수 선언이 프로그램 모드로 실행할 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async await 메인 메서드에서 쓰는 것이 링크패드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C샵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이 부분은 간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익스프레션 모드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실행을 해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네요. 더블을 0 더블로 나누게 되면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값을 받아낼 수가 있죠. 원래 0으로 나누는 건 허용되는 연산이 아니지만 C샵의 수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블을 제로 더블로 나누면 앞에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모드가 식에 관한 것이긴 한데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펑크티 대리자를 이제 asynch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ait에서 새로운 그 펑션 대리자의 람다식 안에서 여러 줄에 걸쳐서 함수에 들어갈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것의 실행 결과를 호출을 하는 뭐 이런 동작도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죠. 스테이트먼트 모드를 다시 보면 스테이트먼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그 여러 줄에 걸쳐서 스크립트 언어처럼 C샵을 코드를 작성해서 돌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를 들어 콘솔 리드라인 같은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콘솔 리드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떠야 되는데 링크패드에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죠. 근데 여기서 콘솔인 리드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링크패드가 이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프롬프트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 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링크패드의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콘솔 프로그램이나 콘솔 로직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돌려볼 수 있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서 무척 유용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 콘솔에서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모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모드는 클래스, 구조체, 인터페이스 뿐만이 아니고 이제 C#9 링크패드 6 기준이죠. 여기서는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죠. 보통 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하나의 그 로우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레코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코드 타입을 선언을 해두시면 일종의 튜플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레코드 인스턴스 간의 비교 연산자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 문법 자체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튜던트의 이제 생성자를 따로 구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풀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레코드를 만들고 이것의 결과를 뽑아달라고 하는 링크패드만의 고유한 확장 함수인데요. 닷덤프라고 하는 걸 불러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모두 덤프가 돼서 보기 좋은 형태로 표 형태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덤프 메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변수나 객체의 그 내부 속성, 변수 같은 것들을 재규적으로 탐색해서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미지나 데이터 테이블, HTML 태그 같은 것들도 출력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toDump라고 하는 메서드를 프라이빗 접근자로 선언을 해두시면 실제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링크 패드를 염두에 두고 전용의 도우미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원래 덤프 메서드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from 파일, 이 이미지는 그 GDI 플러스의 이미지고요. 이미지 클래스에서 이제 특정 파일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덤프를 호출하면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util.toexpando라고 하는 링크 패드의 도우미 함수를 따로 부르시면 이 이미지의 구체적인 속성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태그 혹은 뭐 이미지 코덱 정보 이런 것들을 역시 표 형태로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그 ADO.NET의 데이터 테이블 타입을 써서 컬럼 정의하고 로우 추가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덤프를 하면 테이블의 내용이 표 형태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한 상태에서 덤프를 하게 되면 DB 쿼리 결과를 또 테이블 형태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 뒤에 가서 다시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으로 demo.db.sdf 그러니까 SQL 그 컴팩트 DB 지금은 이제 SQLite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윈도우에서 SQLite에 대응되는 물건으로 SQL 컴팩트 DB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샘플 DB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폴트로 들어있는 거라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고요. 이 DB 안에 그 여러 데이터들,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만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걸 익스프레션으로 취급을 하면 카테고리에 있는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화면처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링큐 형태 대신에 SQL 쿼리로 실행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select asterisk from categories라고 쿼리를 입력을 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으로 HTML 태그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예제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폰트 그 API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명조체를 나눔 명조체를 이제 CSS에 접목을 해서 표현하는 뭐 이런 기능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HTML 하단에 있는 이제 이 뷰는 HTML 뷰고요.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링크패드 6가 출시될 당시에는 웹뷰 런타임이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트라이덴트 엔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덴트 엔진의 이제 렌더링할 HTML 페이지의 이제 스타일링 부분을 CSS 링크는 이제 구글 API 링크를 사용하고 스타일은 나눔 명조 세리프체로 전체 폰트를 바꿔달라라고 지금 스타일을 추가를 한 다음에 HTML 태그 자체를 바로 있는 그대로 렌더링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덤프를 뜨면 보시는 것처럼 로 HTML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받아서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렌더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뉴게 패키지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벨로퍼 라이선스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면 쓰실 수가 있고요. 링크 패드 표현식 내부에서 사용할 뉴게 패키지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게 피드를 추가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해서요. 만약에 회사 안에서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쉽게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패드의 거의 존재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그 SQL 드라이버가 계속 추가가 될 테지만요. 이미 지금 들어있는 것만 하더라도 꽤 많은 드라이버 지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MySQL, MariaDB, 오라클, 포스트그리, SQLite, 몽고DB,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 중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면 그걸 받아서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이제 MySQL 서버를 도커 컨테이너로 띄워서 접속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패드를 이용을 해서 MySQL을 접속하는 환경을 이제 구현을 해보기 위해서 예,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MySQL의 그 샘플 DB를 이제 그 덤프를 떠서 이것을 그 도커 컨테이너로 띄우고 이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부어서 넣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걸 만들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툴로 타이라고 하는 툴이 이번에 그 단넷콘 2020 때 키노트 때 같이 발표가 됐었죠. 이 타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경우에는 이제 이 샘플 SQL 이 파일을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MySQL을 띄울 때 이렇게 그 시작 스크립트 디렉터리에 샘플 SQL을 마운트하도록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트에 테스트 DB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샘플 SQL에 있는 데이터를 부어 넣도록 MySQL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잘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HP MyAdmin 컨테이너까지 실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라고 하는 툴은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으로 쓸 수 있게 바로 나오고요. 타이런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가 이 주소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가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그 띄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로그를 살펴보면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화돼서 데이터베이스를 부어 넣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잠시 그 실행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SQL 서버의 모든 그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PHP MyAdmin을 활용할 거고요. 루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잘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인플로이스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 놓도록 미리 덤프를 떠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그 링크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볼 텐데요. Add 커넥션에서 링큐2 DB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그런 드라이버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링큐2 DB를 뷰 모어 드라이버에 가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DB는 MySQL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은요. connectionstrings.com이라는 곳에 가시면 단넷용 연결 문자를 모두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MySQL을 찾아서 MySQL 그 표준 문자열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커넥션 스트링을 붙여 넣고 지금 도커에 제가 로컬호스트로 서버를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3306 그 포트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로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employees 맞죠? employees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설정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잘 되었다고 나오고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 조회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링큐식도 이상 없이 실행이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볼까요? 예, 성별이 여성인 사원들의 목록을 잘 쿼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을 역순으로 정렬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순으로 이름이 퍼스트 네임이 역순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F샵도 가능하고 또 SQL도 쓰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SQL 구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MySQL도 이렇게 링크패드에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몽고DB나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DB들도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링크패드에서 이렇게 데이터 쿼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좋아하는 링크패드의 이제 프리미엄 기능인데 바로 디버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버거를 스크립트 언어처럼 작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코드가 부분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다양하게 변수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로직을 고쳐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전체 프로그램을 돌려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코드 조각만 따로 떼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랑은 다르게 좀 더 기민하게 좀 더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테스트해 볼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버깅 기능 때문이더라도 링크패드는 꼭 풀 버전을 모두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단축키를 써서 디버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system.diagnostics의 디버거 클래스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버거의 is attached 속성을 써서 디버거로 이제 링크패드 코드를 실행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누어서 조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F그룹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F로 디버그 시작, Shift F로 중지, F10, F11로 다음 줄 혹은 함수 안으로 진입 뭐 이런 단계별 진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디버거의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나 평가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꼭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ILSpy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그 기능을 링크패드에 그 기본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링크패드에서 어떤 그 키워드, 이제 타입에 관련된 키워드에 이제 내가 특정 메소드의 코드를 정말 열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ILSpy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키워드에서 F12키를 누르면 ILSpy에 해당되는 타입의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된 소스 코드가 바로 화면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제 C샵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생짜 IL 코드로도 보실 수도 있고 VB.NET이나 F샵 등등 원하는 언어로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XUnit을 만약에 TDD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신다면 XUnit 통합 기능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제 쿼리에서 add XUnit 테스트 서포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그 XUnit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관련된 어셈블리, 뉴의 패키지, 뭐 아니면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게 돼서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로드 XUnit 이렇게 줄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런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대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XUnit의 TDD 코드를 작성할 때랑 마찬가지로 팩트하고 실행할 함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기존의 테스트 그 작성할 때 원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에 띄울 코드를 이제 클래스를 하나하나 선언을 해가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호흡을 짧게 가지고 가면서 간편하게 바로바로 이제 그 단위 테스트를
스크립트 작성하듯이 편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것을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Alt Shift T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제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실행 결과가 이제 몇 초가 걸렸고 이제 상태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이제 코드 라인 수까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기능이 모두 빌트인으로 내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정규 표현식은 이제 그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링크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regxlib.com 이 사이트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들은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 익스프레션에 가셔서 자주 사용할 법한 것이 숫자 같은 걸 만약에 정규 표현식으로 찾고자 할 때는 이런 숫자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테스트를 바로 하고 싶다. 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것을 단넷으로 실행을 해볼 것인지,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정규 표현식으로 테스트 해볼 건지,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이제 취급을 할 건지 옵션을 지정을 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이런 콘솔이 웹페이지로 제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패드에서도 그냥 로컬에서 실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규 표현식을 내가 좀 작성할 줄 안다라고 하실 때에는 굳이 브라우저 창을 열지 않아도 그냥 링크패드에서 스크립트 코드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비주얼라이즈 된 형태로 다양한 옵션을 줘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정규 표현식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이제 쿡북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쿡북까지 활용하시면 원하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조금 더 편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찬 기능으로 LP런 6, LP런이라고 하는 이 CLI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링크패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패키지도 참조하고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도 만들었다고 가정하죠. 이것을 링큐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큐 파일은 LP런 6, 그러니까 단넷 링크패드 6로 작성을 하셨으면 LP런 6로 이제 그 커맨드 라인을 불러서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LP런 6를 돌릴 때 만약에 유게 패키지 참조를 해놓은 그 링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참조를 복원을 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팀 내에서 뭔가 이제 POC 코드 같은 것들을 돌려보고 싶을 때에는 이 LP런 6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LP런 6는 링크패드를 상용 버전으로 프리미엄까지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해 보는 링크패드 스크립트의 데모를 잠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그 링큐 스크립트를 이제 저장을 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좀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MySQL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추가를 한 링큐 스크립트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홈 디렉터리 같은 곳에 db query.링큐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일종의 XML 파일로 헤더가 쓰여져 있고 뒷부분은 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 그 link2db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연결 문자를 이렇게 그 같이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돌려보거나 팀 내에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전제에서는 이런 그 기능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생산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P런 6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LP런 6에
db query linq 이 명령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CSV 파일로 뽑아내고자 하신다면 마이너스 폼에 CSV로 지정을 하시고 db query linq를 그대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CSV 파일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CSV 파일로 리다이렉트해서 저장을 시도를 하면 엑셀 파일에서 열 수 있도록 파일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자동화된 형태로 그 링크패드 스크립트를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크패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네,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공유 드릴까 합니다. 링크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링크패드.net에 들어가셔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각 라이선스별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패드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링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틸리티이고 이 링크패드를 만든 개발자분이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 C샵 9.0에 관련된 책도 최근에 그 출판을 하셨는데 C샵 9.0 이너 너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원서로도 이제 그 구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책도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번역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번역서가 나올 때에도 이 C샵 9.0 이너 너쉘 번역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에 대한 링크는 제가 화면에 지금 추가한 대로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세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네, 그 컨텐츠들이 많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